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2025년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요즘에 시대가 좋아서 AI로 요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들을 요즘 요약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자, 일단 휴먼 섹터로 바로 들어갔는데, 로봇 섹터가 좀 강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요약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출산 이야기도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저출산은 앞으로의 계속된 문제죠. 그래서 로봇 섹터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남북 경협주를 제가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1기 당시에 남북 대화를 하다 말았어요. 김정은과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북한이 핵잠수함 등을 개발하면서 미국을 막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화나 협의가 좀 오고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거는 크게 오르진 않았죠. 이야기는 살짝 오고 갔었어요. 예고편만 좀 날린 건데 크게 이렇게 증시가 반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어쩌면 이게 진행 중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반영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증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2025년 시작할 때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죠. 왜냐면 너무 밑으로 많이 내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때려갖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호재를 분석했다라기보다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있어도 저평가된 건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시는 상승을 할 것 같다. 2700, 지금이 2700 우습죠. 어쨌든 2700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자, 얼추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2026년도는 제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도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관세 악재가 있었죠. 근데 그걸 딛고 반발 매수세라고 할 수 있겠죠. 폭락을 했고 미국 증시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전고점을 넘겨버렸어요. 이 반발 매수세가 엄청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발 매수세 이후로는 미국장은 노잼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고, 하지만 국장은 반도체가 폭풍 견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2025년도 증시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한 거예요. HBM의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더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상승이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증시가 올라가는 데서 미리 선반영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섹터의 호재는 한국 증시의 호재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한국 주식은 끌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반도체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런 반도체의 지배 아래 상반기에도 계속적인 어떤 긍정적인 랠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급과 재료는 또 빵빵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중간 선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에이펙 이후로 중국과의 어떤 휴전 모드가 약간 들어갔죠. 증시가 만약에 여기서 폭락을 한다? 그럼 민심은 그냥 박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도 주식 많이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주식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민감한 주제들, 관세 때문에 증시가 박살난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면 중간 선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더 힘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굉장히 심각하죠. 유럽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저는 올해는 국장 투자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낙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낙관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원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는요, 위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냥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이 막 지방 부동산까지 정말 변두리에 있는 곳까지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10억을 찍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불과 몇 년 전 얘기죠. 10억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이게 막 반토막 나고 5억 되고 막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지방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바보도 아니고 저걸 왜 사냐. 근데 투자 열풍이 불 때는요,
바보가 돼요. 지방 부동산이 뭐 주택이 10억이다 하면 비싼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샀을까요? 매수 열풍 때문에 그래요. 광기 흐름은 진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광기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처럼 SK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상승하면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도 경제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뇌동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이제 트렌드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 차원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증시를 강력하게 부양할 의지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환율까지 안정이 되면 외국인들도 환전하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 좋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모든 상승은 저는 근데 일시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오라클 사태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너무 과도한 투자 때문에 멀쩡한 회사가 회사채가 실용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회사였어요. 돈 진짜 많이 벌어요, 오라클. 근데 이 멀쩡한 회사가 AI 투자로 나락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죠. AI 승자는 소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는 저 현금 흐름을 괜찮게 가져가는 회사조차도 이 AI 투자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멈추는 게 아니에요. AI 관련된 투자가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AI 성능이 좋아지면서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투자금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는 소리가 또 나오고 실제로 어떤 회사가 무너질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로봇도 지금 올라가는 주가 대비해서 실제로 로봇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냐? 이 의문점이 현실화가 되면 이제 의심했는데 이 의심이 확신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약세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는 강세장을 예상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특정 사건들로 인해서 좀 기운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저는 그럼 올해에는 어떠한 좀 섹터를 좋게 볼 수 있을까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전고체 배터리를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도에서 30년 사이에 상용화가 예상 중입니다. 일단 기술이 먼저 좀 확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요.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격을 좀 싸게 만들 수도 있고 기술이 더 발전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전고체라는 건 뭐냐면 배터리의 완성품이에요. 배터리의 완성.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는 어때요?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위험하기도 하죠. 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 배터리는 사실 좀 불신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쵸? 전고체 배터리가 저는 최종 완성형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전기차에 관심이 저도 개인적으로 없거든요. 전기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전기차 자동차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를 사용하는 로봇까지도 탑재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보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면 더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계속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상하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지금 반도체 상승이 더 갈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다 저평가예요. 자, 보세요. 오늘 SFA 반도체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반도체 막 열풍이고 뭐 HBM 뭐 인기 많고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밑에 있죠. 자,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신고가 그전에 막 잘 가다가 지금도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뭐 사실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싼 거 만들고 떨어졌습니다. 싼 거 돌파하면 쓰리고 돌파예요. 그쵸? 이런 애들도 신고가 안 가고 있죠. 다 지금 SK 하이닉스 밑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 다른 수혜를 받는 회사들은 상승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 추격하는 거죠. 그래서 키 맞추는 그런 흐름이 저평가 아니냐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이닉스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대세 사이클인데 하이닉스만 올란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하나오션 막 오를 때 조선기자재 종목들은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뒤늦게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막 추격해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HE중공업 이런 회사도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기회가 저는 열렸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요약하자면 저는 올해는 기회의 해가 될 것 같다. 사실 작년도 기회였어요.
떨어졌어요. 그쵸? 주가가 굉장히 밑에 떨어졌고 그때 만약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샀다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회는 사실 시장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좀 스마트한 사람만 수익 내는 게 아니라 평범한 투자자도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 아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시장. 그래서 올해 중반 예상합니다. 사실은 올해 중반까지 수급의 힘으로 시장은 강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강해요. 오늘 삼성전자 보셨어요? 6% 5%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 정도의 힘으로 조금만 더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금 몇이에요? 코스피 지금 4,300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야, 이 기세면 코스피가 7,000원까지도 일시적으로는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거든요. 무슨 코스피가 7,000을 찍냐. 근데 7,000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값을 어디를 유지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증시는. 제가 말하는 7,000은 지금 이 기세에서 자 보세요. 3,000에서 4,000 올라왔죠. 만약에 하이닉스가 또는 삼성전자가 랠리를 더 길게 가준다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HBM이라든지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수요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유지를 해준다면 일시적으로 딱 찍고 내려오는 거죠. 네, 찍고 내려올 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거를 비웃을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도 여러분 좋은 거 다 알았죠. 그쵸? 그래서 좋은 거 다 알았기 때문에 2차 전지 붐이 이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력들이 뭔 바람이 들었는지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하더니 여기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투자 열풍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투자 붐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광기에 의한 투자 붐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실제 가치는 저 밑에 있는데 그냥 이 열기가 일어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천을 간다고 해서 제가 7천이 유지된단 말이 아니라 이 기세면 7천을 잠깐 찍고 내려와서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겠죠.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유지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만약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이 정고점 있죠. 여기까지 나중에 떨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AI 반도체 그 수요가 만약 끝난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막 견인할 만한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떨어지면 요렇게 떨어져서 이 자리로 올 수가 있겠죠. 요건 나중 얘기고 지금 생각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저랑 같이 시장 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제가 또 이런 상황이 오고 이런 시그널이 오면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 전망하는 건 약간은 재미로 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때그때 대응이겠죠. 그쵸? 그것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또 올해도 즐겁게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식 투자는 즐겁게 해야 돼요. 이거 숙제처럼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수명도 줄어들고 주식 오래 못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 주식 오래 못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밌게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절제할 땐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 출발하는 게 기분 좋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